1번 문제. 1번 문제는 24년 이후에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상 금속 아크 용접 등과 같이 열적으로 생기는 분진 등 발생 장소에서 적합한 방진 마스크의 등급을 쓰시오. 금속 아크 용접 등과 같이 열적으로 생기는 분진 등 발생 장소는 해당 부분에 속하므로 1급이 답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이번 문제는 14년 3회부터 24년 이후에 총 10년간 6번 출제된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휘발성 유기 화합물 처리 방법 2가지와 각각의 특징 2가지를 쓰시오. 먼저 불꽃 연소법의 특징 첫 번째로는 시스템이 간단하고 보수용이 VOCs 농도가 높은 경우 적합이 되겠고, 촉매 연소법의 특징으로는 첫 번째로는 저온에서 처리하여 이산화탄소와 물을 완전 무해와 두 번째로는 VOCs 농도가 낮은 경우 적합이 답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3번 문제는 15년 3회부터 24년 2회 총 10년간 6번 출제된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공기역학적 직경에 대해 설명하시오. 공기역학적 직경이란 대상 먼지와 침강 속도가 같고 밀도가 1g/세제곱센치이며 구형인 먼지의 직경으로 환산된 직경이 답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4번 문제는 24년 이후에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산업피로 생리적 원인 3가지를 쓰시오. 첫 번째 생리적 원인으로는 산소 공급 부족, 두 번째로는 혈중 포도당 농도 저하, 세 번째로는 근육 내 글리코겐 양 감소, 마지막으로는 혈중 젖산 농도 증가가 답이 되겠습니다. 해당 답안을 암기하실 땐 앞글자만 따서 산열, 근열로 암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년 3회에는 산업피로 발생 요인 3가지를 쓰라는 문제가 있었는데 두 문제는 꼭 구분해 주시길 바랍니다. 5번 문제. 5번 문제는 24년 이후에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근골격계 부담 작업의 범위 및 유해 요인 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상. 다음 보기는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대한 내용일 때 빈칸을 채우시오.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인 작업은 제외한다. 첫 번째로는 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 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두 번째로는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세 번째로는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네 번째로는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4.5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으로 들거나 동일한 힘으로 쥐는 작업. 마지막으로는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체크한 부분은 방금 말한 것들이고 파란색으로 체크한 부분들도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 꼭 눈에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6번 문제. 6번 문제는 18년 3회, 24년 2회 총 10년간 3번 출제된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근로자를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 3가지를 쓰시오.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장애 예방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시오. 해당 답안은 5가지이나 빨간색으로 체크된 해당 3가지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취급상의 주의사항, 두 번째로는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와 착용 방법, 마지막으로는 위급 상황 시의 대처 방법과 응급조치 요령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답안을 암기하실 땐 취급하고 착용하여야 위급 상황을 대비할 수 있다. 취착 위로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4년 1회에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주지해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해당 6번 문제의 지문은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기 전에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이고, 해당 문제는 근로자가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인데 두 문제를 구분하셔도 좋으나
두 문제의 3번, 4번, 5번의 답이 100% 동일하기 때문에 해당 세 가지를 외우셨다면 두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7번 문제. 7번 문제는 17년 3회부터 24년 2회 총 10년간 5번 출제된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상 다음 보기에 빈칸을 채우시오. 공기 정화 시설을 갖춘 사무실에서 근로자가 1인당 필요한 최소 외기량은 분당 0.57 세제곱미터 이상이며 환기 회수는 시간당 4회 이상으로 한다. 두 번째로는 공기의 측정 시료는 사무실 안에서 공기질이 가장 나쁠 것으로 예상되는 두 곳 이상에서 채취하고 측정은 사무실 바닥면으로부터 0.9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서 한다. 다만 사무실 면적이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제곱미터마다 한 곳씩 추가하여 채취한다. 일산화탄소의 측정 시기는 연 1회 이상이고 시료 채취 시간은 업무 시작 후 1시간 전후 및 업무 종료 전 1시간 전후에 각각 10분간 측정을 실시한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8번 문제는 24년 이외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때 기록 보존해야 하는 사항 3가지를 쓰시오. 첫 번째로는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두 번째로는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세 번째로는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마지막으로는 재해 재발 방지 계획이 답이 되겠습니다. 해당 답안을 암기하실 땐 앞글자만 따서 사제제제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문제는 법규 문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1번의 사업장의 개요 따로 근로자의 인적사항 따로 답을 쓰게 되면 0점 처리되니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9번 문제. 9번 문제는 24년 이외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중금속 중 납흉 분석 시 각 물음에 답하시오. 먼저 채취 여과제의 종류는 MC 여과지와 PVC 여과지가 있는데 이번에 여과지를 사용하는 이유를 작성해야 하니 답을 MC 여과지로 쓰고 이번에 MC 여과지로 작성한 경우 사용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산에 쉽게 용해되어 분석 시 방해물이 거의 없기 때문, 두 번째로는 여과제의 기공의 크기가 작아 금속 흉 등 채취가 가능하기 때문이 답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10번 문제는 24년 이외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다음 보기를 참고하여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을 모두 고르시오. 사업주를 제외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인 니은, 디귿, 리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와 해당 기관에서 안전과 보건에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도 포함되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11번 문제. 11번 문제는 24년 이외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개인 보호구의 구비 조건 4가지를 쓰시오. 해당 답안은 6가지이나 4가지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착용이 간편할 것, 두 번째로는 착용 시 작업이 용이할 것, 세 번째로는 외관이 양호할 것, 마지막으로는 재료의 품질이 우수할 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해당 답안을 암기하실 땐 앞글자만 따서 착착외제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12번 문제는 18년 이외, 24년 이외 총 10년간 2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필터의 무게가 5mg이고 채취하기 전에 여과지 무게 20mg, 채취하기 후에 여과지 무게 22.5mg이다. 채취 부피가 850L일 때 공기 중 농도를 구하시오. 먼저 해당 mg per 세제곱미터를 구하기 위해 분자와 관련된 것들을 전부 이쪽에 넣어줍니다. 채취하기 전에 여과지 무게가 20mg이었다가 채취하기 후에 여과지의 무게가 22.5mg이기 때문에 22.5-20mg을 써주고 분모는 전부 세제곱미터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문에 주어진 채취 부피는 850L를 넣어주면 단위가 리터로 나오기 때문에 1세제곱미터는 1000L인 것을 이용하여 단위 변환해주면 2.94mg per 세제곱미터가 답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 13번 문제는 16년 3회, 20년 3회, 24년 2회 총 10년간 3번 출제된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급성 중독을 일으키는 에틸벤젠의 TLV 100ppm을 취급하는 작업을 작업자가 하루 10시간씩 할 때 작업자의 노출 기준을 구하시오. 단, 브리프 스칼라의 보정 방법 기준으로 계산하시오. 해당 문제는 브리프 스칼라의 보정 방법 중 급성 중독을 일으키는 물질이므로 해당 공식을 사용하여 구해줍니다. TLV에 100ppm을 대입하고 하루 작업시간 H는 10시간을 대입해주면 보정 노출 기준은 70ppm이 나오게 됩니다. 14번 문제. 14번 문제는 18년 1회, 20년 2회, 24년 2회 총 10년간 3번 출제된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작업장에 벤젠이 배출되고 채취한 시료의 벤젠 농도를 분석한 결과가 오전 3시간 동안 60ppm, 오후 4시간 동안 45ppm일 때 다음을 구하시오. 단, 벤젠의 TLV는 50ppm이다. TWA의 공식은 이렇고 지문에 주어진 농도 C 값들과 측정 시간 T 값들을 대입해주면 60 곱하기 3 더하기 45 곱하기 4인데 해당 공식은 분모에 나온 것처럼 8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빈 시간이 0 곱하기 1도 공식에 표현해줍니다. 물론 해당 0 곱하기 1을 안해도 정답 처리 되겠지만 정확하게 푸는 방법은 이렇게 측정 시간 T의 합을 8시간으로 맞추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해당 값들을 계산해주면 TWA는 45ppm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허용기준 초과 여부 평가를 구해줍니다. TLV는 지문에 나온 50ppm을 대입하고 농도 C는 위에서 구한 TWA 45ppm을 대입해주면 이 i는 0.9가 나오고 구한 이 i가 1보다 작기 때문에 허용 기준을 초과하지 않음이 답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 15번 문제는 19년 1회, 24년 2회 총 10년간 2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의 작업자들의 노출 농도를 조사한 데이터를 노출 인연으로 구하시오. 먼저 노출 인연의 공식은 이렇고 지문에 개월수로 주어진 것이 있기 때문에 연간 근무 시간을 12개월분의 조사 개월수로 바꾸어 구해줍니다. 6개월 동안 노출 농도를 조사한 사람의 수가 8명이니 8과 6을 대입해주고 1년은 12개월이니 12개월 동안 노출 농도를 조사한 사람의 수가 20명이므로 20과 12를 대입해주고 3년은 36개월이니 36개월 동안 노출 농도를 조사한 사람의 수가 10명이기 때문에 36과 10을 대입해주면 54인년이 나오게 됩니다. 16번 문제. 16번 문제는 24년 2회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차음 평가수가 18이고 음압 수준이 95dB인 경우 작업자가 노출되는 음압 수준을 구하시오. 먼저 음압 수준을 구하기 위해 기존 음압 수준의 차음 효과를 빼면 되겠습니다. 차음 효과의 공식은 NRR-7 곱하기 0.5로 NRR 18을 대입. 이대로 계산하면 차음 효과는 5.5dB이 나오게 됩니다. 기존 음압 수준 95dB에서 차음 효과 5.5dB를 빼주게 되면 음압 수준은 89.5dB이 나오게 됩니다. 17번 문제. 17번 문제는 24년 2회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공기 중에 사염화탄소의 비중은 5.7, 5000ppm 존재하고 있다면 사염화탄소와 공기 비중 1.0의 혼합물 유효 비중을 구하시오. 단,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나타내시오. 먼저 유효 비중의 공식은 이렇습니다. 여기 공식에 해당하는 물질은 지문에 주어진 사염화탄소가 되겠고 그런 물질의 ppm은 5000ppm 대입, 물질의 비중은 5.7 대입해주고 공기의 비중 1을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만약 공기의 비중이 주어지지 않아도 공기의 비중은 기본적으로 1이라는 것도 암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전부 다 계산기에 대입해주고 계산해보면 유효 비중은 1.0235가 나오게 됩니다. 18번 문제.
18번 문제는 16년 3월, 20년 3월, 24년 2월 총 10년간 3번 출제된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2일 ATM 21도 조건에서 밀도 1.3g 세제곱센치, 직경이 15 마이크로미터인 분진 입자를 중력 침강실에 처리하려 한다. 공기의 밀도 0.0012g 세제곱센치, 공기의 점성계수 1.78 곱하기 10의 -4승 g 센치 곱하기 세크일 때 침강 속도를 구하시오. 먼저 스토크스 침강 속도의 공식은 이렇고 해당 단위대로 그대로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G는 중력 가속도로 우리가 아는 9.8m/s 제곱에서 cm/s 제곱으로 바꾸어주면 980cm/s 제곱이 되겠고, 그리고 직경의 단위도 cm이기 때문에 1m는 100cm, 그리고 10의 6승 마이크로미터에서 1cm는 10의 4승 마이크로미터를 이용하면 여기에 10의 -4만 곱해주고 이대로 계산하면 cm가 되겠고, 밀도의 단위는 g/세제곱센치이니 분진 밀도 1.3g/세제곱센치와 공기의 밀도 0.0012g/세제곱센치를 그대로 대입해주고, 마지막으로 점성계수 1.78 곱하기 10의 4승 g/센치 곱하기 세크를 대입해주면 최종적으로 침강 속도는 0.89cm/s가 나오게 됩니다. 19번 문제. 19번 문제는 19년 2회, 24년 2회 총 10년간 2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작업장의 환기 시스템에서 송풍량 40세제곱미터/민, 덕트의 지름 20cm, 유입 손실계수 0.65일 때 후두의 정압을 구하시오. 먼저 후두의 정압 SPH의 공식은 이렇고, 속도와 VP를 구하기 위해 지문의 비중, 밀도, 비중량이 주어졌는지 확인해 봅니다. 해당 문제에는 비중, 밀도, 비중량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공식을 사용하여 속도와 VP를 구해줍니다. 여기 공식에 들어가는 V의 단위는 m/s이기 때문에 위에서 유속 V를 구해줍니다. 유속 V는 면적 A분의 유량 Q로 구해주는데, 원형 단면적 A의 공식은 4분의 파이 곱하기 직경의 제곱으로 Q의 40세제곱미터/민과 D는 미터로 변환해서 0.2m를 대입해주면 유속 V는 1273.24m/민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속도 공식에 들어가는 유속 V의 단위가 m/s라고 말했기 때문에 1분은 60초인 것을 이용하여 단위 변환해주면 21.22m/s가 나오고, 해당 VP 공식에 대입해주면 VP는 27.55mH2O가 나오게 됩니다. 위에서 구한 VP도 마찬가지로 해당 공식에 그대로 대입하고 유입 손실계수 F는 0.65를 대입해주면 후두의 정압은 45.46mH2O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후두의 정압이 마이너스 압력인 음압이 답인지 플러스 압력인 양압이 답인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해당 국소 배기 장치에서 송풍기 기준으로 송풍기 앞부분은 빨아들이는 압력인 마이너스 압력이어야 하고, 송풍기 뒷부분은 뱉어내는 압력인 플러스 압력이어야 합니다. 즉, 후드는 송풍기 기준으로 앞부분에 있기 때문에 빨아들이는 압력인 음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해당 답은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45.46mH2O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만약 그냥 45.46mH2O로 쓰게 된다면 해당 국소배기 장치의 후드는 유해 물질을 흡입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방에 퍼지게끔 작동하기 때문에 0점 처리될 수 있으니 꼭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20번 문제. 20번 문제는 24년 이외 총 10년간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길이가 10m인 장방형 덕트의 단면의 폭이 0.2m, 높이가 0.6m이다. 비중량이 1.2kPa/세제곱미터, 관마찰 계수가 0.019, 덕트 직관 내 풍량이 240세제곱미터/민일 때 압력 손실을 구하시오.
먼저 덕트의 압력 손실 공식은 이렇고, 람다, L, 감마, 중력 가속도 G는 알 수 있는데 유속 V와 직경 D가 없으므로 구해줍니다. 먼저 Q는 AV 공식에서 V에 대한 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고, 풍량 Q와 장방형 덕트의 단면적은 폭 곱하기 높이이므로 0.2m와 0.6m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요속은 2000m/min이 나오고, 이것을 m/s 단위로 변환하기 위해 1분은 60초인 것을 이용하여 단위 변환해주면 33.33m/s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문제는 원형 덕트가 아닌 사각형 덕트이므로 상당 직경 D의 공식을 이용하여 구해줍니다. 지문에 A 0.2m와 높이 B 0.6m를 그대로 대입해주면 상당 직경 D는 0.3m가 나오고, 해당 공식에 관마찰 계수 0.019 대입, 길이 L 10m 대입, 상당 직경 D 위에서 구한 0.3m 대입, 비중량 1.2kg/세제곱미터 대입, 유속 V 34.33m/s 대입, 중력 가속도 9,008을 대입하면 압력 손실은 43.08mH2O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으로 2024년 2회 산업위생관리기사 실기 기출문제 풀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